RX100 마크 5 동영상 녹화 시간 테스트입니다. 현재 화면상에 1시간 19분 녹화가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과연 1시간 19분 동안 녹화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가 그 안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외장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19분이 녹화가 돼야 하는데, 이 카메라 본체가 열을 받으면 아마 중간에 녹화가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외장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현재 FHD 사이즈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녹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시간 18분 남았습니다. 그냥 녹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소니가 아니죠. 캐논의 80D를 충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충동으로 판매를 하려고 옥션에 올렸는데 렌즈만 팔려버리고 바디는 제가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서인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즈도 없이 얘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80D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화면을 다양한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얘가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논은 오랜 전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바디의 만듦새나 어떤 강도, 튼튼함, 그런 게 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이 디자인이 참 부드럽게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렌즈를 그냥 사진 전용으로 찍기 위해서 시그마 1750 2.8 렌즈를 현재 중고로 옥션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내일 올 겁니다. 예. 동영상은 현재 이 소니 RX100으로 촬영을 할 거고, 앞으로도 얘는 주로 사진,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로 뭔가 배경을 날리기 위한 그런
동영상 수동 촬영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아무튼 못 팔았으니까 평생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80D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얘는 소니의 뮤직캠입니다. HDR MV1 이렇게 보면 마이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이 나뉘어져서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나 음악 같은 소리를 거의 원음에 가깝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는 FHD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화질은 지금 이 소니 RX100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80D, 캐논 80D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음악이나 뭐 목소리 이런 거를 녹음할 때 좀 고음질로 녹음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도 있고, 이 배터리는 현재 이 RX100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RX100에. 그리고 얘는 터치는 안 됩니다. 터치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으로 해서 메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만 녹음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80D와 연결을 해서 외장 마이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연결 조인트가 있는데 얘를 연결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80D의 플래시 꽂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마이크가 이 카메라에 마이크 단자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블로깅 하시는 분들 보면 로데 거 마이크, 외장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그 녹음되는 그 소리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걸 녹음할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음질로 녹음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음질만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자, 뮤직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이 소니의 액션캠, 4K 촬영을 할 수 있는 액션캠입니다. 얘는 FDR X3000이고, 지금 이 앞에 네모난 거는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한 건데 얘는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X3000.
얘는 여기 보시면 밸런스드 옵티컬 스테디샷.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내장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 손떨림에 대한 그 기능이 좋습니다. 웬만큼 떨리는 거를 다 잡아줍니다. 얘가. 그래서 동영상이 굉장히 부드럽게 찍힐 수 있도록 잘 잡아줍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RX100에도 손떨림 보정이 있지만 얘가 훨씬 좋습니다. 손떨림 보정의 그 기능은. 그리고 얘는 그 액정 LCD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이 촬영의 화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뭔가 내가 촬영하고 싶은 거를 대충 이렇게 놓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꽤 오래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2시간 정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를 무난하게 배터리 하나로. 그리고 모드가 또 있는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임랩스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초나 뭐 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자동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HDMI 포트가 있고 USB 연결 포트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충전을 하고요. 여기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장 마이크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외장 마이크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녀석이 그 마이크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서 소리를 녹음하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한 마이크를 꽂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잘 이렇게 덮개 같은 거를 잘 닫아 놓으면 방수가 됩니다. 방수가 돼서 얕은 수심에 이런 물 속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깊은 데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얘를 구매를 하면 이런 수중 하우징이 같이 딸려오는데 여기에 이걸 넣으면 수중 60m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요. 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찰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액션캠을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화면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사용하는 게 편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번 써봤다가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촬영 화각을 확인할 때는 이걸 써서 대략적인 이 액션캠의 촬영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부착되는 이거를 산 이유는 이 렌즈에 렌즈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에 기스가 나지 않게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이렇게 이걸 끼우게 되면 좀 머리가 커져서 좀 보기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렌즈 보호용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액션캠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소니 이 RX100과 호환이 됩니다. 네,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뮤직캠에서 사용했던 배터리랑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를 쓸 때 서로 추가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소니는 그 세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호환이 되게 만들어놔서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건데요. 이 삼각대 이 발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고릴라 포드 삼각대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좀 큰 거, 얘는 좀 작은 거. 네, 그래서 얘는 아까 80D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무거운 거를 달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거는 이런 액션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카메라를 2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대에 이런 식으로 받쳐서 카메라 2대를 연결을 해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슴에 장착할 수 있는 액션캠 액세서리, 소니 액션캠 액세서리. 가슴에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슴에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모자에 이렇게 끼우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동영상 녹화 시간이 1시간 1분이 남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군요. 그리고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뭘까요? 얘는 IP 공유기입니다. IP 공유기. IP 타임에서 나온 IP 공유기. 그래서 IP 공유기인데 어떤 기능이 또 있냐? 얘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USB를 연결을 하면 이런 뭐 휴대폰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 배터리 용도.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선을 연결을 하면 얘를 무선 공유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이 선이 없어도
주변에 무선 공유기가 있으면 얘가 그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P라고 그러죠. 예. AP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배터리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배터리가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대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이쪽에 꽂으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와이파이를 쓰는데 집안의 무선 공유기와 현재 내가 있는 장소가 거리가 멀 때 얘를 중간 지점에 딱 놓으면 얘가 그 무선의 수신 감도를 중계를 해줘서 높여주기 때문에 거리를 거의 2배 정도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서는 인터넷이 안 됐는데 얘를 중간 지점에 어디 거실이나 이런 데 놓으면 집안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용도로 쓰는 IP타임의 모바일, 얘 이름이 뭐냐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AP입니다. 모바일 AP.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얘입니다. 얘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아웃도어용 스타일로 나온 캔스톤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런 가방에 이런 걸 장착을 연결할 수 있게 클립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같이 들어 있고요. 얘의 제품명은 LX20 보이나요? LX20입니다. 캔스톤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에 이어폰을 꽂으면,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를 꽂으면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얘와 거리가 한 10m 정도 되겠죠?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얘로 소리를 보내서 스피커나 다른 장치로 소리를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 보고 동글이라고 그러죠. 얘가 그런 동글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전을 해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 음악을 저장해서 넣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꽂혀 있을 때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게 되면 마이크로 SD 모드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 안에 SD 카드에 들어있는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잠깐 틀어볼까요? 마이크로 SD 모드입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사면 같이 들어있는 이런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런 케이블, 이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 단자에 꽂고 얘를 꽂게 되면 충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자를 이 휴대폰에 이렇게 꽂게 되면 외장 스피커로 연결이 됩니다. 마이크로 SD 모드입니다. 모드를 FM 바꾸면 라디오 모드입니다. 스피커 모드입니다. 스피커 모드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면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꽂았을 때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키게 되고 모드를 바꾸면 마이크로 SD 모드입니다. FM 라디오 모드입니다. 라디오, 이런 노래도 좋은 말씀과 행복을 조금 더 많이 들려주시고 라디오가 건강 나옵니다. 지키세요. 얘가 세상을 안테나 역할을 해서 이런 오늘 제 발음이 라디오가 나옵니다. 새요? 안 새죠? 괜찮죠? 저는 연휴 동안에 치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밖에 캠핑이나 아웃도어 뭐 이런 갔을 때 얘를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뭔가 심심하진 않겠죠? 라디오를 들으면 이 작은 게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빵빵합니다. 자, 그다음 소개해드릴 만한 게 이런 게 또 있네요. 전기요금 측정기,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뭔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밑에 뭔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고, 다시 보면 이런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집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전제품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또 한 달이면 얼마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에 보면 소비전력이라는 부분이 써 있는데요. 뭐 1000와트, 500와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얘는 여기에 전기를 꽂으면 이 꽂은 제품이 몇 와트를 먹는지, 실제로 몇 와트를 먹는지, 그 다음에 한 달간 사용했을 때 몇천 원 정도, 뭐 몇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사용하는 뭐 전기 제품들 꽂아보면 대충 얘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거구나, 조금 먹는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얘가 도와줍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얘를 벽에 콘센트에 꽂고 여기에 제품을 꽂으면 여기에 이 화면에 제품에 대한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MP4 모드에서 1920, 1080의 FHD 사이즈로 60프레임 촬영을 했을 때 1시간 4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재 1시간 45분으로 바뀌었고요. 포커스는 자동 포커스, 그 다음에 포커싱 감도를 높음으로 해놓고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메라에 가까운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포커스가 바뀌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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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이 포커스 감도를, 추적 감도를 보통으로 했을 때는 스무스하게 바뀌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했는데 MP4 모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소니 자체 FHD 모드로 했을 때는 30분에서 종료가 자동으로 30분 녹화를 하고 종료가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동영상 녹화가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30분이 되면 얘도 꺼지지 않을까. MP4 모드에서 그래서 30분 이상은 이 RX100 마크 5에서 녹화가 되지 않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43분이 남았다고 나오는데 아까 46분이었으니까 30분을 빼면 1시간 16분에 이 녹화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녹화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말은 해야겠고 뭔가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잡동사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잡동사니들이 많은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들. 자, 얘는 5m 줄자입니다. 5m 줄자. 굉장히 오래된 줄자입니다. 뭔가 한자도 써있네. 야, 포커스야 잡혀라. 야, 보면 한자가 써 있습니다. 이 자동 포커스에서 한마디 하자면, 자동 포커스는 색깔의 차이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선의 구분이 확실한 곳에서 자동 포커스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손을 했을 때 손에 보시면 이런 주름, 이런 틈에 있는 그림자 색깔, 그런 것이 분명했을 때 포커스가 잘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분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하얀색 망토 포커스 잘 안 잡히죠. 지금 망토가 나타났지만 포커스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곽이 분명한 요런 게 나타나면 포커스가 잘 잡힙니다. 그리고 줄자, 뭔가
길이를 잴 때 굉장히 유용하고 줄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각이 진 부분도 잘 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후레쉬, LED 후레쉬, LED 후레쉬. 귀신놀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귀신놀이를 많이 했었죠. 자, 이런 후레쉬 이렇게 조명으로 쓸 수도 있을까요? 조명으로 쓰기엔 너무 밝으네요. 누구죠? 이런 후레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죠. 맥가이버 지금 요즘 세대들은 맥가이버를 잘 모를 테지만 예전 맥가이버 세대들은 이 빨간색 이 마크의 이 맥가이버 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빅토리녹스의 이런 멀티 툴이라고 해야 되겠죠. 멀티 툴, 다용도 칼. 그래서 얘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보시면 보이시는.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무언가를 쪽 집어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흰머리가 많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절대 뽑지 않습니다. 왜냐? 머리숱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얘는 뭔가 뽑을 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있고 여기서 제일 잘 안 쓰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얘는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건 이쑤시개입니다. 얘는. 근데 이걸로 이를 쑤셔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잘 안 먹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 같은 거 사다 드실 때 유용한 코르크 막기. 얘는
가위, 이게 굉장히 잘 듭니다. 가위가. 그리고 가위를 제끼고 안에 이런 게 또 들어있는데요. 얘는 작은 드라이버, 안경에 있는 나사를 조이거나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캔 따개. 이렇게 해서 캔을 딸 수 있는 캔 따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자 드라이버도 되고 이 부분으로 병도 딸 수 있습니다. 병 따개. 아까 그리고 이 녀석 있었죠? 얘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말은 안 했지만 이 틈에, 작은 틈에 이런 쇠를 넣으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십자 드라이버. 아까 작은 십자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얘는 좀 큰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 아까 코르크막에 따는 게 있었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 얘가 뭘까요? 얘는 뭔가 구멍을 뚫을 때 나무나 종이나 뭐 아무튼 뭔가 뚫을 수 있는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뚫립니다. 여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칼은 이렇게 했을 때 제 닉네임이 제가 이건 박은 거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껴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하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특별한 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 이름은 빅토리녹스 워크 챔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얘 하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웬만한 건 다 얘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마하팝스, 다네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하팝스입니다. 얘는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안에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써가지고 안에 뭐가 부러져가지고 고정용으로 잠깐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데요. 얘를 이렇게 덮개를 빼보면 이런 식으로 건전지 4개가 들어있습니다. AA 건전지, fuji의 AA 건전지, 이렇게 4개를 꽂으면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USB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요. 얘를 키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런 걸 꽂고 키면 좀 불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조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조명으로 얘는 주로 저녁에 책을 누워서 볼 때 잠들기 전에 사용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조명 두 개를 딱 비치면 뭐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명을 켜놓고 촬영을 하면 좀 더 얼굴이 잡티가 많이 보이겠죠? 연도를 안 해가지고 부시시.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만든 건담입니다. 건담 프리덤 건담입니다. 반다이에서 파는 프리덤 건담. 날개도 달려있고 총도 있고, 원래 방패도 있는데 방패는 제가 안 달았네요. 아무튼 되게 현재 시간 1시간 23분 남았는데 멈췄습니다. 아까 1시간 40몇 분 남았었는데 멈췄다는 거는 얘가 온도 때문에 멈췄나? 아무튼 멈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1시간 23분, 다시 녹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얘입니다. 얘는 시계도 되고 알람도 되고 스톱워치도 되고 온도계도 되는 다기능, 탁상, 시계입니다. 날짜도 나오고 요일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얘는 이렇게 생긴 시계입니다. 열어보면 AAA 사이즈 건전지가 2개 들어갑니다. 얘는 S24에서 책을 살 때 포인트로 사은품으로 받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패드인데요. 아이패드를 소개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이스. 이 케이스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로지텍에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로지텍.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가 됩니다. 케이스를 닫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저렴한데 만지는 촉감도 나쁘지 않고 보라색을 좋아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이 짙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닝 글로리에서 판매하는 이런 필통. 이 필통은 수납 공간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 안에도 보면 이런 또 두 군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작은 곳에 또 아이고 수납 공간이 있고요. 지금 뭐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 다음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 있게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꺼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위에 온도계 표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곧 꺼진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안 꺼지게 못하나? 아무튼 곧 꺼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화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온도계가 깜빡거리니까. 카메라가 열받았다는 얘기겠죠. RX100 마크 5는 이 온도 부분과 동영상 녹화 재생 부분의 시간만 개선이 된다면 굉장히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 RX100 마크 5는 이렇게 초점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초점 잡는 게 정말 빠르기 때문에 셀프로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어떤 동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X100 마크 6 정도가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은 사이즈 바디에서 이런 정도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건 굉장한 기술의 발전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있겠죠. 과연 이 같은 사이즈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지 기대해 봅니다. 소니 RX100 마크 5 이상 할 일 없는 심심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용기를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RX100 마크5 동영상 녹화 시간 테스트를 마치겠지만 저 온도계가 계속 켜져 있어서 곧 촬영이 멈출 것 같은데 안 멈추네요. 저 온도계가 표시가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네요. 액정 화면에 셀프 촬영하는데 액정 화면에
어두워졌다가 저 온도계 표시가 사라지면 다시 밝아지고 그러네요. 현재 동영상 촬영 남은 시간은 1시간 15분. 현재 8분 36초 녹화 중.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에 네모난 상자가 제 얼굴을 감싸고 있고 하얀색 네모난 선이 저를 감싸고 있고 걔가 제 얼굴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온도계가 계속 나왔다 사라졌다 그러는 건 아마 지금 겨울이라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자연적으로 열이 식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이 그렇게 자동으로 식는다면 얘도 30분은 녹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다면 꺼질 때까지 계속 이런 의미 없는 시츄에이션을 하면서 녹화를 테스트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또 뭘 보여드릴까요? 캠핑용 컵입니다. 컵인데 얘는 이런 나침판이 컵 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컵은 조그맣고 굉장히 예쁩니다. 컵 주위에 이런 식으로 실링 처리도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되게 가볍습니다. 이거는 금연 팔찌랍니다. 금연 팔찌. 명절에 우리 어린 조카가 주고 간 건데요. 중학생? 왜 이런 금연 팔찌를 차고 있을까요? 중학생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차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금연 팔찌. 저는 참고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홍키파입니다. 홍키파로 모기를 죽이는 홍키파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겨울에 쓸 일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홈키파를 항상 주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얘는 얘를 뿌리면 무엇이든 잘 지워집니다. 얼룩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름기 같은 거, 스티커를 띄웠는데 거기에 스티커에 그 찐득찐득한 무언가가 남아있을 때 얘를 한번 칙 뿌려주고 휴지로 슉 닦아주면 그냥 지워집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컴퓨터 AS를 했었는데요. 그때 발견한 사실입니다. 단 얘는 유성 홈키파를 써야 됩니다. 유성. 수성은 잘 안 됩니다. 유성. 컴퓨터 AS를 할 때 그 CPU가 있거든요. 컴퓨터에 CPU가 있고 그 위에 방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멀 그리스라는 그 온도를 잘 전달시켜주는 이런 약간 점도가 높은 액체가 발라져 있는데요. 그게 한 1년 쓰다 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 굳어버리면 열을 잘 전도를 못 시키기 때문에 걔를 다시 제거해주고 다시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유성 홈키파를 사용합니다. 얘를 한번 칙 뿌려주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게 저만의 가지고 있는 팁입니다. 팁.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잘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얘를 뿌리고 이렇게 휴지를 닦게 되면 잘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동영상 녹화 시간 15분 56초, 7초, 8초, 이렇게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종이 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가 창작한, 아마 세계에서 저만 알고 있는 종이 접기 비법입니다. 비행기를 접을 건데요. 아주 멋진 전투 비행기를 접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입니다. 종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학 접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접습니다.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접고
이제 이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잘라내기 위해서 선을 맞춰서 다시 접고 칼로 잘라내겠습니다. 제가 손이 섬세해서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칼로 쑥쑥쑥쑥쑥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학을 접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접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으면 보통 학을 접을 때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이렇게 접고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얘를 핀 다음 이렇게 해서 접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또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반대도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제 끝을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반대도 잘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의 여기서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녹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해상도를 최대로 낮췄습니다. MP4에 1280에 720 사이즈로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했을 경우에 녹화 시간이 과연 30분을 넘길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상에는 3시간 47분 정도 녹화를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카메라가 분명히 녹화 도중에 열을 받아서 아마 자동으로 종료가 될 거고, 열을 받지 않는, 열이 최대한 버텨주는 상황에서 30분을 넘길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현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30분을 넘길 수 있을지 과연. 사실 동영상 녹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30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혼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30분 동안 떠든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얘는 오뚜기 마요네즈, 후레쉬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저는 원래 마요네즈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마요네즈가 제 방에 있는 이유는 요새 유튜브를 즐겨 보면서 회사원 B라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촬영을 하시는 회사원 B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천하제일 마요 대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이 마요네즈가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를 촬영을 해서 올린 걸 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마요네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요네즈가 왜 여기 있냐면, 그거를 보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마요네즈를 식빵에 찍어 먹으면, 식빵에 찍어 드신다고, 그러면 정말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식빵을 보통 토스트기에 구워서 뭔가 보통 잼을 바른다든지 뭔가를 바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뭐 맛있지만, 그렇게 잼을 발라도 그렇게 맛있거나 그런 게 못 느껴져서 식빵 하나를 사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방송을 보고
이 마요네즈를 사가지고 한번 그분처럼 먹어봤습니다. 사실 이 마요네즈는 두 번째 마요네즈입니다. 첫 번째 마요네즈는 골드 마요네즈 골드를 사서 먹어봤는데 지금 두 번째 산 거는 후레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맛이 다른지 궁금해서 지금 먹어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빵에 마요네즈를 발라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식빵에 마요네즈를 발라서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덕택에 회선 B라는 그분 덕택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때처럼 맛있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의 맛이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느꼈던 그 맛있는 느낌을 이 후레쉬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골드에서는 되게 맛있다고 느꼈는데, 그때처럼 뭐든 처음 먹는 게 맛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처럼 맛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에는 골드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식빵에 식빵을 구워서 마요네즈를 한번 발라서 먹어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후레쉬 말고 골드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 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마요네즈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녀석을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는 열을 받고 있지 않지만 30분이 되면 동영상이 종료됩니다. 소니 RX100 마크 5는
4K 모드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30분이 경과하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상 소니 RX100 마크5의 동영상 촬영 시간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